자, 그리고 이제 차를 빌리는 과정을 한번 알아볼게요. 렌터카를 빌릴 수 있는 이 공통 조건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비슷합니다. 일단 뭐 국제운전면허증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권이랑 사진이 있어야 되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3개월 안에 찍은 탈모한 사진을 얘기를 하는데, 옛날 사진을 가서 이제 빠꾸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안에 있는 데서 증명사진을 다시 찍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창구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지금은 이제 공항에서도 발급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요즘에 이제 신규로 면허증을 갱신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뒷면에 그 국제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국제면허증은 제네바 협약에 포함된 국가들에서 이제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상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건데, 그 면허 종류가 이제 뒤에 써 있어요. 네. 그 면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 면허, 뭐 1종 보통, 뭐 2종 소형, 2종 보통, 그다음에 자동 면허, 수동 면허, 뭐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 기호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이제 도장을 찍어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렌트카를 빌릴 때 이 국제 운전 면허증이 꼭 있어야 되고, 국내 면허증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국제 면허증이랑 국내 면허증을 갖고 가면은 그 면허 발급 일자가 이제 나오죠. 예. 고유 개인 면허 번호가 있고, 그 밑에 쪽에 보면은 그 면허 발급 날짜가 또 따로 있어요. 이 면허 발급 날짜는 뭐냐 하면은 위에 있는 그 면허 번호랑은 별개로 그 면허증이 언제 발급됐냐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 공통적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는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야 렌터카를 빌릴 수 있거든요. 근데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면허 번호 자체는 예를 들어서 97년 번호로 돼 있는데 발급 날짜가 뭐 2개월 전이다, 3개월 전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렌터카를 인수를 할 때 거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자, 이때는 그 면허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 더 강구를 해 가셔야 돼요. 뭐 기존에 있던 면허증을 만약에 잊어버렸다든가 뭐 이러면 문제가 더 크겠지만, 그 경찰서에서 이제 면허를 언제 발급받았다, 아니면은 이 사람은 면허 번호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증빙할 수 있는 그 서류를 떼어달라고 해서 갖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본 같은 거는 한 부씩은 꼭 챙겨두셔야 되고요. 자, 요거 때문에 이제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9년, 2020년 9월부터 이제 영문면허증 사용 가능하다라고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30개국이 가능하고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은 현재 갖고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라고 그때 법령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아마 조금 더 개정이 됐을 겁니다. 네. 자, 운전면허를 이제 취득을 하러 가면은, 국제운전면허를 갖고 가면은 이제 발급 수수료가 8,5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행정이 되게 잘 돼 있는 편이에요. 디지털화가 되게 많이 돼 있고. 그래서 면허시험장 기준 한 30분 이내? 사진이랑 그 서류만 제출을 하면은 30분 이내에 그 국제면허증을 이제 발급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발급되는 경우도 있고, 한 며칠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공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즉석에서 발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공항에서 그 면허증을 발급받았다라는 경우는 사실 제 주변에서 못 봤거든요. 대부분 이제 자동차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이 면허증에 관련된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제운전면허증 이제 예시죠. 왼쪽에 보이는 게 그거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보통의 이제 국제면허증입니다. 요거는 이제 책자같이 생겼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진의 왼쪽에 있는 그 네모칸들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운전을 할 수 있는 등급을 나타내요. 뭐 1종이냐, 2종이냐, 2종 보통이냐, 2종 소형이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보다 요거는 되게 간단하게 돼 있고, 이 국제면허증을 딱 펼쳐서 보면은 그 안에 이제 각국 언어로 뭐 면허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라는 게 있고 ROK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숫자들 있잖아요. 11-94 뭐 012345-50 요게 바로 면허 번호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앞에 두 자리 숫자가 보통 그 면허 취득한 그 해외 연도를 쓰는데 외국에는 사실 이 개념이 있긴 있는데 한국 거를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요거 말고 그 밑에 보시면은 뭐 2027년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만 보고 얘들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요 영어 언어가 되시는 분들은 이 드라이버 번호, 면허 번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게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준비를 해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렌터카는 무조건 자기 신용카드가 있어야 돼요. 비자나 마스터. 유니온페이는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현금 체크카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그러니까 예약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렌트카 자체를 아예 그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현금을 뭐 내면 된다,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렌터카 사무소는 현금을 받는 곳이 로컬 렌트카 회사 빼고는 없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금융에 따른 문제도 생기고 정산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전 세계 공통으로 빌리는 사람, 임차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있어야 되고 가족 카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간다.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 뭐 렌터카를 예약할 때 뭐 가족 카드로 하겠다 하면은 가족 카드라는 점만 증빙이 되면은 이거는 또 인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렌트카가 없는데 렌트카를 예약하기 위한 뭐 카드가 없는데 내 친구 카드로 했다. 그러면은 친구가 차를 빌리고 거기에다 이제 운전자를 추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유료로 진행되는 데도 있고 무료로 진행되는 데도 있거든요. 여기서 운전자를 추가를 하면은 자기 카드가 없어도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카드를 꼭 갖고 가셔야 되고요. 면허증과 함께 신용카드가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렌트 비용을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디파짓 요금이 또 설정이 되거든요. 디파짓 요금은 전체의 요금에서 한 20%에서 30%,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미리 이제 선결제를 해놓는 거예요. 보증금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뭐 아니면은 신호위반 같은 단속에 걸렸거나 할 때 이제 거기서 까거나 아니면 뭐 다시 내거나 아니면 차에 손상이 생겼을 때 이제 그 부분에서 디파짓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디파짓 비용이 전체 신용카드의 한도액에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도액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현지에서 렌트카를 빌리는 용도의 본인 명의의 카드 외에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여유를 두시는 게 좋고요. 또 가능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IC칩이 들어간 신용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음각이 된 신용카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음각이 된 신용카드도 가능하면 준비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신용카드에 명시된 영문 이름이랑 여권상의 이름, 그리고 국제면허증에 명시된 이름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철자가 틀리거나 뭐 하이픈이 하나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띄어쓰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깐깐하게 생각하는 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자체가 이제 굉장히 독특하다 보니까 이거 때문에 또 생기는 문제들이 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면허증 때문에 면허나 신용카드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면허증은 본인 명의의 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렌트카 예약을 할 때 보면은 대부분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선택을 하거든요. 렌트카 회사에 직접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렌탈카스닷컴 같은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제 예약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이제 장단점이 있거든요. 렌터카닷컴 같은 데를 이용할 경우에는 프로모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잡으면 진짜 싸게 잡을 수도 있는데, 이 렌터카 사이트에서 이제 직접 할 경우에는 회원제에 따른 혜택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뭐 허츠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골드 클럽이라 그래서 좀 이 차를 빌리는 과정 자체를 좀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디파짓 금액 같은 거를 이제 같이 다 포함을 해서 이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렌탈카스닷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렌터카 회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뭐 허츠,
에이비스, 식스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렌터카 회사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그 중개 사이트, 렌탈카스닷컴 같은 그 렌트카 중개 사이트에서 예약을 할 때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쭉 내가 이제 견적을 빼고 나서 이제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 그 보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풀커버 보험을 들겠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보험은 사실은 유사보험에 가깝습니다. 예. 이 렌터카 회사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렌터카 회사에서 얘기하는 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슈퍼커버 보험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게 이제 다 통합이 돼 있어서 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보험이 통째로 다 들어가 있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렌터카 사무실에서 차를 인수받을 때 본인의 신용카드로만 가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중개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그 풀 커버리지 보험이랑 그 다음에 렌터카 회사에서 얘기하는 슈퍼커버 보험이 다릅니다. 두 개가.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렌터카 사이트, 중개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그 풀커버 보험은 일회성이에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고가 한 번만 보장이 되고 그거를 그 자리에서 즉시 뭐 다 처리를 해준 게 아니라 개인이 다 부담을 해요. 개인이 다 부담을 하고 뭐 폴리스 리포트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나온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급 기간이나 또 지급 비용 자체가 다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이 보험을 어디서 가입을 하는 건지 그거를 먼저 이제 꼭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면은 해외에서 렌트카를 이용을 하실 때는 그 슈퍼커버 보험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보험을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렌터카 회사별로 이 보험이 커버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 렌터카 빌리는 비용만큼이 거의 보험비로 이제 빠진다고 볼 수 있는데 공통적인 사항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슈퍼커버 보험을 가입을 했을 경우에 타이어의 펑크, 그러니까 파손하고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의 혜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예약을 할 때 살펴보시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긴급 출동 서비스랑 이런 것들 또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지 분명히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어 펑크나 그 유리 손상에 대해서도 커버가 되는 보험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가격은 좀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런 것들도 함께 이제 예약을 하실 때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